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움직이고 있는데 KB증권은 연내보다 내년 1분기는 돼야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셨어요.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는 물가가 가장 큰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지 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지금 연말에 내년 초에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보다는 여전히 물가가 높고 네. 물가가 최근에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5%대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지 않나 올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인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면, 안 내릴 것 같다면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연내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금리가 하락을 그렇죠.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후퇴를 한다면은 사실은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연준처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최근 물가를 보면 뭐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되면 한은도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공공요금 때문에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4월 금통위에서도 한은 총재가 상반기까지의 물가 경로는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 하반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이유를 공공요금으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 시내라든가 인천 같은 그 대중교통 요금이 원래 4월 말 이후에 인상이 되기로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하반기로 다 미뤄졌죠. 밀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1일에 정부가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 그 전기요금하고 가스공사의 요금을 인상을 결정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는 인상에 불가피하다는 점, 결국에는 한전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판매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물가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거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떨까요?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전기라든가 가스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일단 내년 4월 달에 총선입니다. 예.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요금을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인상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에 인상을 보류하게 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1년간 거의 약 1년간 이제 적자를 계속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조금 그렇게 높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상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선거가 없었다라면은 10원 인상할 거를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거를 반영하더라도 1년물 이상 채권 금리 하락세가 아주 두드러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희는 최근에 지금 국고금리 1년 미만뿐만 아니라 모든 만기의 국고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금리 3.5%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밑돌고 있는 이유가 연내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연내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은 총재가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보면은 환율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시장이 과도하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만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연내 금리 인하가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하는 총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 연내 금리 인하는 좀 많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급적인 요인도 금리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 개인들의 채권 매수로 인해서 최근에 ETF, 이 채권형 ETF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단기 자금형,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를 매수하는 이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외국인들의 재정 차익 거래 또 상당히 지금 SVB 파산 이후에 들어오면서 1년 미만짜리의 이런 금리 하락을 좀 견인한 거는 금리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은 수급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차익 거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 금리 하락에 따른 장기 재정 차익 거래는 뭔가요?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채권을 들어올 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원화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채권을 샀는데 환율 변동성에 노출이 있는데 예. 이 환율 변동성을 제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이 그렇게 환율 변동성을 제거하면은 미국채, 그러니까 동일 만기 미국채 1년짜리랑 국채, 한국 국채 1년짜리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높은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1년간 투자를 해서 1년 지나면은 만기 상환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SVB 파산 이후에 외국인들이 1년 미만짜리 현물 시장에서 그런 건 대부분 1년 미만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채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환율 변동성을 제거를 하고 한국 국채라든가 한국 통환채를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으로 재정 차익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으로도 좀 상당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왜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SVB 파산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작년 4분기에 한국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위기가 높아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이미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의 유동성 경색이 있었네.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선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중 자금 유동 흐름을 말할 때 MMF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 MMF로 연초부터 몰리던 자금이 지금도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MMF 같은 경우가 뭐 결국에는 예금을 얻는지 아니면은 MMF라고 해서 이제 증권형 이제 짧은형 채권 상품을 사는 건데 일단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예금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은행에 더 이상 돈을 예금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윳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던가 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요인들도 존재를 하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뭐 설정액이 한 50조 원 정도 늘었네요. 한 6개월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예금 MF 쪽으로 자금들이 다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은행 쪽, 미국 쪽에서도 지금 MF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늘었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2,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5월 초에 있는데 그 전까지 뭐 특별한 어떤 고려할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5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2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시장도 이 부분은 상당히 반영이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 인상을 하는지, 혹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금리 인하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흡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5월 FOMC 전까지 이 방향성을 바꿀 만한 지표라던가 발언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뭐 고용, 그 다음에 CP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FOMC 전까지 나올 만한 데이터가 주택 시장이라던가 미국의 1분기 GDP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지표가 조금 미스가 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더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에는 사실은 그렇게 5월 FOMC 전까지는 부정적인 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5월 FOMC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